팔에 새긴 작은 별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홍대 골목에서 충동적으로 한 문신 때문에 30대가 된 지금 대기업 면접을 3번이나 포기했고, 결혼 준비 중인 연인의 부모님께 차마 보여드리지 못해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있어요. 레이저 제거 비용만 수백만 원을 사용했는데 흉터는 더 도드라지고 완전히 지우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린다고 하네요. 한국 문신 제거 시장이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지우고 싶다며 피부과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그 순간엔 너무나 하고 싶었던 문신이 몇 년 뒤엔 평생 짊어질 짐이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부터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7%가 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고 22.9%가 최근 6개월 내에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어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문신을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 저하와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병검사 대상자를 조사한 연구 결과 문신을 한 집단이 비문신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분노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행 행동 경험률도 더 높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끔찍한 건 문신이 자해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자해 행동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고통을 통해 고통을 해소한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발견했어요. 칼로 피부를 긋거나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행위가 심리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눈에 보이는 신체적 고통으로 전환시키려는 무의식적 시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해 상처를 가리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는 단순한 미용적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SNS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23년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제품 구매 시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 한국 소비자가 71.4%에 달한다는 거예요. 약 3,300만 명이죠.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워 수십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세련된 타투를 자랑하면 청소년들은 나도 저렇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로부터의 피드백이 성인기보다 훨씬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는데, SNS 좋아요와 댓글이 바로 그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거든요. 예쁘다, 멋있다는 댓글 몇 개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마약 같은 중독성을 발휘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문신을 하는 동기의 이면입니다. 남아프리카 연구에서 문신을 한 사람들의 주된 동기를 조사했는데 가족과 친구, 직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즉, 문신은 반항과 일탈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국병무청 연구에서도 문신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비문신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위법행위 경험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편견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이에요. 나 좀 거칠어 보이고 싶어, 강해 보이고 싶어 라는 심리 뒤에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플 문신이나 우정 문신은 또 다른 함정이에요. 20대에 만난 연인과 결혼까지 가는 비율이 15%도 안 된다는 통계는 냉혹하지만 현실입니다. 그 순간의 사랑은 진실해도 영원을 약속하며 새긴 문신은 몇 년 뒤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되어버리죠. 군대에서 전우들과 의리의 상징으로 새긴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제대 후 5년만 지나도 연락 끊기는 게 현실인데 그 흔적은 평생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신을 후회하는 이유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신이 내 인생의 선택지를 실제로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시작돼요. 한국은 외모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2024년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중 43%가 문신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답했어요. 특히 금융, 공기업, 교육, 서비스직처럼 고객 응대가 많은 곳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 모 대기업에서 최종 면접까지 간 지원자가 손등에 작은 문신 때문에 탈락했대요. 고객사 미팅이 잦은 직무라는 이유였죠. 문신은 내게 의미 있는 상징이지만 면접관에게는 설명해야 하는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에서도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연인끼리는 문신을 개성으로 받아들여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양가 부모님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죠.
한국 기성세대는 문신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문신 때문에 결혼을 반대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 부모 세대의 72%가 자녀 배우자에게 문신이 있으면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자녀가 생기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 초등학교 운동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신은 계속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취향이 변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20대 초반에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종 문양이나 한자 문신이 30대 중반이 되면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10년 전에 샀던 옷을 지금 입으면 어색한 것처럼 사람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은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런데 옷은 버리면 되지만 문신은 피부에 영구적으로 남아있죠. 결국 20대에 산 티셔츠를 평생 입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레이저 제거가 있으니 괜찮다고요?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문신 제거는 새기는 것보다 몇 배 더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강남 기준으로 손바닥만한 크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평균 5회에서 10회 시술이 필요하고 총 비용이 300만 원을 훨씬 넘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잉크 색깔, 깊이, 피부 타입에 따라 흉터가 남거든요. 더 큰 문제는 어차피 지울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충동적인 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느끼면 더 쉽게 결정하게 되는데 막상 지우려고 하면 그 안전장치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문신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온라인 타투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후회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네가 신중하지 못했던 거지, 멘탈 약한 네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후회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생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다만 문신은 그 변화가 피부에 그대로 새겨진 채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문신을 정말 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6개월 후에도 똑같을지 테스트해보세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소 6개월은 그 디자인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고 매일 보세요. 그래도 질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충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 선정도 전략적으로 하세요. 손, 목, 팔뚝처럼 가리기 어려운 부위는 피하고 긴 팔로 가릴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한국에서는 안 보이면 문제없다로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동기도 점검하세요.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SNS에 올리려고 라는 마음이 1%라도 섞여 있다면 멈추세요. 타인의 시선을 위한 선택은 그 타인이 사라지는 순간 의미를 잃거든요. 이미 문신을 하고 후회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의 당신은 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현실적 선택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레이저 제거, 커버 아니면 가리면서 살지 결정하세요. 완벽한 제거보다는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신을 하고 싶은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는 이유는 결국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동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취향은 변하고 지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면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원한다면 그때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